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으로 돌아왔냐면요, 중고차 구입할 때 이 차만큼은 피해라가 아닌 이승현이 추천하는 중고차입니다. 이승현이 추천하는 중고차라는 코너로 돌아왔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벤츠 E클래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W212 모델에 해당이 되죠. W212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까지 여기다 이렇게 화면을 올려드릴 건데요. 라이트 이렇게 데이라이트 찢어져 있는 그 벤츠 두 차종 다 해당이 됩니다. W213도 뭐 비슷한데 그 차는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죠. 지금 웃깃을 이렇게 제가 딱 올리는 이유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제가 또 팝필터가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바람을 막으려고 이러고 딱 자신감을 세웠으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차 이 벤츠 차량은 디젤입니다. 디젤에 해당이 돼요. 문제가 많다면서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죠. 인젝터 쪽에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차들은 우선 제 기준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벤츠 하면은 고급스러움 그리고 승차감이겠죠. 스포츠성 드라이빙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BMW 그 차들이 사실 스포츠성에서는 기본기가 이 차보다 좋아요. 하지만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급에서 이 정도 차 사이즈에 이 정도 급에서 가장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저는 일단 휘발유차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지만은 디젤에서 이 차들은 몇 가지 좀 신경 써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제외하고라도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우선 이 차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연료라인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들은 고질적으로 좀 인젝터 계통 쪽하고 연료라인, 뭐 연료 필터, 뭐 고압 펌프, IMV, 저압 펌프, 연료 탱크 또한 이렇게 W 형식으로 생겨서 한쪽에 저압 모터가 있고 반대쪽에는 벤츄리 타입의 쉽게 말하면은 이쪽에 있는 연료를 빨대로 이렇게 벤츄리 방식으로 땡겨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연료 탱크 쪽에서도 고장 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른 차들이랑은 좀 다르게 흡기 매니폴더 쪽에 카본 누적이 좀 많이 적은 편이고요. 근데 이 연료 계통 쪽의 문제들은 뭐 어차피 이 차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차들도 어느 정도 10만 킬로가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리가 어쩌면 제일 쉽지 않을까. 흡기 매니폴더 카본 누적은 이 아래쪽에 맵 센서라고 하죠. 맵 센서를 빼보면은 카본 누적의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혹은 EGR 파이프가 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빼보면 얼마나 누적이 되어 있는지 속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EGR 파이프 자체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무지하게 카본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흡기 매니폴드 안쪽이나 그런 부분에는 많이 누적이 되지 않는 편이다, 다른 차에 비하면. 보시 타입에 비하면. 그러니까 보시 타입의 인젝터를 가진 차들의 문제점은 공기 쪽에 문제가 좀 많고요. 델파이 차종 같은 경우는 연료 라인 쪽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서로 어차피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어차피 차를 탈 때 고장을 염두하고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지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차를 탈 때 타는 동안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타려고 우리가 차를 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BMW 측에서도 빠르게 EGR 쪽, 바이패스 밸브 쪽 이런 문제들이 빨리 개선이 되고 수정이 돼서 BMW도 다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벤츠보다는 BMW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약간 저도 좀 재미있는 펀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BMW가 좀 더 맞아요. 근데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종은 몇몇 가지의 문제들은 좀 있거든요. 알고 관리하시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디젤에서 고장이 나서 막 머리 썩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먼 레일 개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들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인젝터 연료 라인만 빼면 내구성이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차를 들고 나와 봤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흑기 매니폴드 쪽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위를 싹 다 드러내야 돼요. 싹 다 드러내야 되는데 손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손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제대로. 그리고 이 이젤 쿨러하고 이젤하고 어셈블리로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가 되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공간이 없어서 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도 뭐 파워 펌프부터 시작해서 오일 필터 하우징 뭐 다 드러내야 비로소 흑기 매니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은 벤츠는 관리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저도 흑기 매니폴더를 다 뜯어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의뢰하시는 고객님들 얘기도 그래요. 다 이왕이면은 다 뜯어내서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고. 그런데 가격 대비 효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뜯기 편하고 카본이 많이 쌓이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뜯어내서 관리해주면은 당연히 좋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쌓이는 편도 아닌데다가 다 뜯어내게 되면 당연히 저희는 작업 시간 대비 공임이라는 게 측정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비용이 많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흑기 매니폴드 쪽 관리하는 거를 그렇게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비용 들이고 시간을 들였으면 뭔가 개선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끼는 차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벤츠 차량들은 흑기 매니폴드 쪽에 카본 누적이 적다는 거, 그리고 그 비용을 아껴서 연료 라인 개통에 손을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벤츠들은 한 10만 킬로에 한 번씩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10만이 넘어가게 되면은 시작이 될 겁니다. 뭐 이상하게 엔진 진동이 좀 세진다든지, 이 엔진 진동이 커지는 거는 엔진 마운트도 한몫을 하니까 그거의 문제인지 연료 쪽의 문제인지는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일단 엔진 마운트 쪽의 진동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연료 라인 쪽에서 오는 그 진동과 울렁거림,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차들은 딱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은 덩덩덩덩덩덩 부달털털털털 부달털털털털 부달털털털 막 이럽니다. 근데 이 현상은 이 차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계속 설명해 드렸었죠. 자료 화면에도 이렇게 영상 띄워 드릴 거예요. 인젝터 니들 부분에 보면은 니들이 심하게 쩔어붙어요. 다른 차들보다 좀 많이 심하게 쩔어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해드렸듯이 이 인젝터가 요즘에는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빵 하고 내려가는 게 한 번이 다가 아니라 올라오는 중에 다단 분사를 하게 됩니다. 뭐 물론 모든 차가 다 동일해요. 근데 델파이들이 좀 유독 심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당 빵, 다다다다다다당 빵, 이런 식으로 분사를 해요. 그게 예비 분사, 그 다음에 이렇게 예비 분사, 그리고 위에 올라와서 빵 치는 게 주 분사, 그리고 내려갈 때 분사를 하는 게 후 분사입니다. 근데 이 내려갈 때 분사를 하는 거는 DPF 재생 시에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내려갈 때 연료를 쏴서 같이 피스톤이 올라올 때 배기 라인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DPF 연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예비 분사 중에 피스톤이 이렇게 압축을 하려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인젝터는 이렇게 계속 열린단 말이죠. 그럼 이 피스톤에 있던 연소 가스들이 역류를 하게 됩니다. 인젝터 쪽으로 타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사를 하고 남은 연료들과 연소 가스가 섞여서 리턴 라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리턴 라인 쪽으로 들어간 거는 다시 연료 탱크로 들어가게 되죠. 연료 탱크에 있던 연료가 다시 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연료 필터로 오염이 되겠죠. 카본과 기타 불순물들이 연료 필터에서 또 걸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카본들이 생각보다 너무 얇아서 다시 들어가요. 인젝터 쪽으로. 그래서 인젝터 쪽 니들 부분이 심하게 카본으로 쩔어붙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 역류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연료 필터 같은 경우에는 벤츠 같은 경우는 한 3만에서 4만 킬로 정도 되면은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연료 필터 제가 회사에다가 막 지금 한 4-5개 정도 쟁여놨어요. 벤츠 것만 쟁여놓고 또 보시 것도 쟁여놓고 과거의 델파이 연료 필터도 지금 쟁여놓고 있습니다. 다 잘라서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DPF는 막혀있는 구조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물과 압력으로 뒤로 뚫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있는 DPF 하나를 또 절개를 해서 뒤에서 물을 쏴보겠습니다. 그건 다음번 영상에 한번 나가게 될 거고요. 아주 고품 DPF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DPF가 들어오면 바로 잘라서 또 보여드리고, 그쵸? 지금 원래는 기존에 있는 거 저희가 저번에 절개해 놓은 걸로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도로교통관리과에서 빌려가셨어요. 지금 한 2주 3주 됐나? 안 가져오셔요. 저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를 더 잘라 볼게요. 이 차들의 최대 장점은 일단 편합니다. 편해요. 되게 안락합니다. 그걸로 이미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할 때 편한 점, 이거 전 세계 모든 차가 저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90도. 이게 너무 편해요. 진짜로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저렇게 막 본닛을 막 다 그냥 뜯어버리고 일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당연히 고객차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벤츠 중고차 살 때 이 차를 추천을 한다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거는 벤츠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제작사의 문제인데, 다운사이징이 결코 환경법에 많은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3기통, 4기통 차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기통 이상의 차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우디를 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나마 아우디가 지금 6기통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벤츠나 BMW 기준으로 6기통의 차를 선택을 하려고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많이 아우디에 비해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아니, 포르쉐 4기통이 웬 말입니까? 박스터를 고려 중이었는데 4기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다른 차들보다 자가 정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이 차는 연료 필터 같은 경우도 그냥 교환하고 키 온 몇 번 해주시면 저압 모터가 돌아요. 에어백이 되게 쉽고, 일반인들이 자가 정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 차들은 다, 요즘 차들 다 스캔 물려서 강제로 저압 펌프에다가 신호를 주고 저압 펌프를 돌려서 에어를 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차들은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뭐 엔진 오일 리셋도 다 차 안에서 할 수 있고, 뒤에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실 때도 이 차는 계기판으로 조작을 합니다. 스캔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벤츠 차량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휘발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일단은 저는 GDI 차들은 일단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현대가 됐든 기아가 됐든 벤츠가 됐든 아우디가 됐든 BMW가 됐든 차량 대수가 적어서 그럴 뿐이지 전 세계 GDI는 다 똑같아요. 뭐 녹화를 안 해놔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종종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현대기아가 많아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현대기아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 세계 GDI는 다 똑같다는 거,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 이 환경 기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환경 기준인지 점점 그렇습니다. 저는 여튼 뭐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요, 저보다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용한 정보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대박,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는 무창포 해수욕장을 가기 전에 그 용두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 쪽으로 들어와 보면은 저기 보이시나요? 사람들 막 뛰어놀고. 제가 줌을 한번 당겨 드릴게요. 보이시죠? 저기서 막 연날리기도 하고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그래서 원래 이쪽 라인으로 들어와 보면 저 옆쪽으로 가면 그 용두 캠핑장이라고 있어요. 무창포? 용두 캠핑장일 거예요 아마.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거보다 더 뷰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야, 오늘은 사람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차가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원래는 평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그냥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촬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괜찮은 뷰를 찾다가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봐요.